마왕을 물리친 시대, 그리고 마왕으로부터 세계를 구한 용사가 잊혀져가는 시대. 만화 장성의 프리렌은 인간보다 훨씬 더 긴 수명을 가진 엘프 프리렌의 시선을 통해 목적을 완수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 외부에서 주어지는 삶을 담보로 한 커다란 목적은 우리의 정신을 명료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과거 한국 사회를 예로 들자면 독재 정치에 대한 저항이라던가 고성장 시대에서 부를 이뤄내겠다와 같은 단일의 목적은 무척 고통스러울지언정 그 자체로 하나의 확고한 지향점을 가져다 주기에 과거 기성세대가 그 시대를 살아낸 커다란 동력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르게 말하면 스스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크게 하지 않아도 정신의 안정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었던 시대라고도 볼 수 있겠죠. 반대로 이러한 대의에 대한 열망이 완수되었거나 사그라든 시대, 단일의 목적을 상실한 시대에서 우린 각자 무엇을 붙잡으며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장송의 프리렌은 이와 같은 물음에 대해 다정함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화의 도입부에서 용사 파티의 리더였던 힘멜의 죽음으로 프리렌은 인간의 수명이 짧은 걸 알고 있었으면서 왜 그들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후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여행을 떠나게 되죠. 작품의 주제는 힘멜이라면 그렇게 했을 거야 라는 한마디로 일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용사 힘멜이 생전에 타인에게 베풀었던 온정과 다정함, 그리고 용기에 관한 것입니다. 작품에 등장하는 용사 파티 일행은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힘멜이라면 그렇게 했을 거야 라며 선뜻 도움의 손길을 내밉니다. 그들의 기억에 마왕을 물리치러 간 10년의 여정은 어떤 용맹과 잔혹이 잔뜩 묻어있는 혹독함이 아니라 시시하고 다정한 것들로 가득 찬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물론 마왕을 물리쳐야 한다는 시대의 대의를 짊어졌지만 그게 마냥 무거운 짐이 아닌 서로의 존재를 이해하고 보살펴주는, 그러니까 서로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지금 여기 존재함을 인정해주는 온기가 가득한 여정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이런 다정함이 그들이 세계가 선택한 진짜 용사가 아님에도 마왕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정함으로 인한 서로의 믿음과 신뢰가 세계가 정해놓은 운명을 뛰어넘어 버린 것이죠. 그 용사 파티의 중심이었던 힘멜이 죽고 나서의 프리렌의 여행은 그가 남긴 다정함이라는 정신의 소산을 쫓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작품에선 두 어린 제자가 등장합니다. 용사 파티였던 하이터와 아이젠이 각각 걷어들인 전쟁고와 페른과 슈타르크가 그 둘입니다. 이 둘의 존재는 작품을 시청하는 이로 하여금 어떤 안전함을 경험하게 합니다. 실수를 저지르더라도, 커다란 위험에 처하더라도 종국에는 그들의 보호자 격인 프리렌이 그들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과 든든함이 작품 전반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심리학적 용어로 안전기지라고 합니다. 생애 초기에 우리는 양육자의 품을 안전기지로 삼아 세상을 탐험합니다. 세상을 탐험하다 지치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양육자의 품이라는 안전기지로 돌아와 스스로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휴식하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부모와 가족을 잃은 두 아이에게 하이터, 아이젠, 그리고 프리렌의 존재는 따뜻하고 든든한 안전기지가 되어 그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이러한 관계에 감동받는 이유는 현대를 사는 우리의 삶이 페른과 슈타르크의 삶과 닮아 있어서일지도 모릅니다. 조금 극단적인 해석일 수 있겠으나 정서적 연결과 유대가 무너진 현대사회에선 모두가 조금씩은 심리적 고화 상태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MZ세대의 시니컬함은 어쩌면 정서적 유대를 경험하기 힘든 현대사회에서 스스로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그들의 마지막 보루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혼자였으면 죽었거나 마음의 방향을 잃었을지도 모를 이 소년과 소녀가 다정함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어른들의 보호를 통해 차츰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치 우리도 그 다정함 속에 함께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과거 7, 80년대를 살아온 우리 어른들에게는 물리쳐야 할 마왕이 명확히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난과 기근 혹은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 정치 등이 그들이 물리쳐야 할 마왕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아마도 그들의 삶은 너무나 혹독하고 두려운 것 투성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존재에 대한 제대로 된 고민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했을 겁니다. 현상학이나 실존주의와 같은 여러 철학이나 사상들이 유입되었었지만 그것도 실질적인 존재의 경험을 대변하는 사상이라기보다 시대의 억압에 저항하는 정신적 도구에 그쳤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경험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 채 한 세대를 넘어온 것입니다. 겉으로는 분명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여전히 그 이면엔 과거 세대의 혹독함과 두려움이 그대로 깔려있는 것이죠. 저는 작품을 보면서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덕목이 다정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더 이상 마왕이 없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외부로부터 커다란 삶의 목적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부에 있는 존재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존재의 가능성은 오직 의미 있고 따뜻한 관계 속에서 마련되기에 다정함이라는 작은 호롱불을 서로에게 비추어 서로의 존재를 밝혀줄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나와 당신이 여기에 생생히 살아있노라 분명히 말해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꽁꽁 얼어버린 마음을 녹이어 서로의 봄을 맞을 준비를 해야겠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다소 느리고 미련해 보일지라도 꿋꿋이 자라나는 절벽 위의 풀잎처럼. 이상 심리상담사가 영화를 보는 관점, 상영관이었습니다.